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목수정입니다. 오늘은 컴프레션 프랙처, 척추의 압박 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환자분들에게 진단을 할 때 압박골절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매우 놀라세요. 왜냐하면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좀 튼튼한 뼈기도 하지만 이게 에너지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환자의 어떤 그런 성향에 의해서 좀 생각보다 또 쉽게 골절되기도 하는 진단인데요.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야 되고 뭘 걱정해야 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체 압박 골절에 일단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외상이 정말 심했는지, 또는 외상이 심하지 않았으면 뼈가 정말 약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외상이 정말 심했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또는 이제 낙상하시거나 이 정도로 외상이 큰 걸로 보고요. 집에서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넘어지셨거나 길에서 엉덩방아 찧었는 정도의 외상이었는데도 골절되셨으면 혹시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뼈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일단 검사를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그전에는 골소주 검사라고 해서 다른 검사, 스크리닝 검사가 있었긴 했는데, 선별 검사가 있었긴 했는데, 요즘에는 엑스레이와 MRI 두 개를 가장 많이 진행합니다. 엑스레이는 일단 환자분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분들 중에 간혹 MRI를 찍을 건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MRI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내원 당시에 환자분의 이제 사진을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달 뒤나 그 다음에 왔을 때 비교를 매번 MRI로 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로 비교를 하면서 혹시 더 나빠졌으면 이제 추가 검사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말 골절이 있지는 않은지, 골절이 있으면 한 몇 %로 압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는 가장 큰 원인은 이게 골절이 뼈에만 있는지, 골절이 되면서 뼈 뒤를 잡아주는 후방 인대 구조물이 손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뼈 안에 암이 있으셨던 분들이 전이가 돼서 병적 골절이라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이 있어서 전이가 되지는 않은지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해서 단순 압박 골절인지, 다른 말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인지, 아니면 병적 골절이나 아니면 수술을 필요하는 좀 심한 골절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단순 압박골절이라면 환자분이 기저에 골다공증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엄청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환자분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져도 엄청 아프신데 척추뼈가 부러지면 숨만 쉬어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안 움직이거나 팔을 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숨을 안 쉴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통증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환자분이 통증으로 인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실 만큼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와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후에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불유합입니다. 뼈가, 우리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적절하게 깁스를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해서 골절을 유합시켜야 되는데 유합이 되지 않는 것을 불유합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도 불유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다른 진단명으로 쿤메시 병이라고도 하고요. 안에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불유합이 일어나면 척추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사와 엑스레이를 찍으며 아니면 증상을 논하면서 주기적인 진료가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척추뼈가 원래는 네모내야 되는데 앞으로 무너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허리가 앞으로 굽는 척추 후만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척추 후만증은 경도에 따라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뒤에 신경을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완전히 골절이 유업될 때까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진단과 외래 추시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체 압박 골절의 치료 첫 번째는 골 유압을 얻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초반에 2주간은 굉장히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가슴부터 엉덩이까지 오는 플라스틱으로 된 탄탄한 보조기를 24시간 착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반에는 매우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누워 계실 때도 착용을 하셔야지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환자분에게 골 유압을 좀 빨리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보조기를 3개월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날씨가 춥거나 할 때는 환자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는데요. 여름이나 이럴 때 골절이 되시면 환자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달만 하고 풀으시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채로 집에서 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뼈가 붙지 않거나 후만증이 생기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24시간 착용을 하고 그 뒤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주무실 때는 빼세요 안내를 드리니까 꼭 보조기 착용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기 착용을 하는데 환자분의 골절이 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쿰메시 병이라고 해서 뼈가 잘 붙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뼈를 바깥에서 붙여주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시멘트를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수술 용어는 척추체 성형술, 풍선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술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국소 마취로 하는 시술입니다. 이거는 환자분들의 증상과 환자분 호소하시는 증상과 그다음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뒤에 인대가 같이 손상된 경우는 보조기나 이런 성형술만으로는 환자분에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신 마취를 통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환자분의 내과적 질환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정을 할지, 고정을 하게 되면 그냥 나사못만 박아야 될지 유압을 하게 될지도 이제 의사와 상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척추체 압박 골절을 저희가 걱정하고 골절이란 단어가 주는 공포감과 다르게 대부분은 많이 좋아지시고 크게 문제 없이 유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내원하셨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면서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증상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원병원 척추센터 정형외과 목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